발목 불안정증의 수술은 아주 절대적인 수술 기준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선 한 달에 한 번 이상 접질린다면 그것은 거의 절대적인 수술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조인대를 쓰는 거거나 타각건을 사용하는 이식건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이 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통증을 잠깐 아프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로 침치료나 주사치료에만 의존하시면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관절염은 진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치료를 지속하신다면,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정형외과 원장 이두현입니다. 발목 불안정증의 수술은 아주 절대적인 수술 기준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선 한 달에 한 번 이상 접질린다면 그것은 거의 절대적인 수술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곧바로 골연골 병변이 발생하여 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관절염으로 가기 때문에 월 1회 이상 접질리는 분들은 반드시 발목 인대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초음파나 MR을 찍었을 때 이미 관절 자체에 염증이 많아서 물이 차 있고 관절염이 엑스레이상 초기에 생겼다면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로 발목의 불안정증을 치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를 하였는데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본인의 인대가 건강한 측에 비해서 진장검사에서 특정 각도 이상 많이 벌어진다면 앞으로도 좋아질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참고했을 때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을 해서도 3개월 차에 크게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발목이 불안한 증상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매우 다르게 됩니다. 삼각인대의 경우에는 가급적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삼각인대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즉 얼마나 단단히 꼬매야지 이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 크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삼각인대의 손상의 경우에는 스스로 재활이라던가 주사 치료가 우선시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주사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스스로 맞는 긴장도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거비인대나 종비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브로스트룸 술식이라고 해서 전하방 신전건 지지대, 즉 발가락을 들어 올렸을 때 발가락이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지지대인데, 이것이 인대와 성분이 똑같아서 그것을 끌어서 보강해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 인대가 느슨하거나 지지대 또한 좋지 않고 인대가 붙어야 될 부분에 골막 또한 좋지 않은 분들은 인조인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타각건을 사용한 이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수술 방법의 차이이긴 하지만 흉터가 거의 남는 걸 원하지 않으면 내시경으로도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시경 수술은 반드시 나사를 뼈에 삽입하여서 거기에 달린 실로 인대를 재건하기 때문에 나사 부위에서 뼈가 약해지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브로스트룸 술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수술이 택하는 방법이고, 사실 그 술식 외에는 전부 인조인대를 쓰는 거거나 타각건을 사용하는 이식건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이 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조인대를 이식하는 그런 수술이 아닌 유일한 수술이 되겠고, 그것을 개방으로 하느냐 아니면 관절경으로 끝내느냐에 따른 그런 술식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재건 수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또 표준이 되는 치료는 브로스트룸 술식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대가 너무 느슨한, 또 전신 인대가 유연한 경우의 환자, 또 한 번 브로스트룸 술식을 수술하였는데 다시 재파열돼서 너무 주변 조직이 좋지 않은 환자, 이런 분들은 타각건이나 인조인대를 사용하여서 재건하게 됩니다. 브로스트룸 술식을 내시경으로 하는 것과 개방형으로 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가장 큰 것은 일단 미용적인 생각으로 많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절개가 조금 적고 절개가 적은 만큼 회복도 빠를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저희가 커데버 워크샵이라고 하는 가서 실제로 하여 보아도 개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개방한 것보다도 더 튼튼하게 관절경 술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에 있는 신경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관절경 수술을 많이 했던 분들도 지금 다시 개방을 하는 추세인 게, 관절경 수술을 한 경우에 신경을 많이
많이 같이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영구하게 저린 증상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다시 그 치를 풀어버려야 되는 이중으로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최소 절개를 하여서 브루스트림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신경을 피하고 하면 그러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또한 재활을 빠르게 한 경우에는 관절 범위 이런 것들이 아예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절개한 부위에도 요즘은 흉터를 없애는 그런 제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다시 개방성 브루스트림 수술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발목 불안정증을 많이 본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한의학을 전공하셨더라도 환자에 대한 관리나 환자에 대한 수술 시기 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환자가 이미 수술 받을 정도가 지났는데 단순히 통증을 잠깐 아프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로 침 치료나 주사 치료에만 의존하시면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관절염은 진행하고 어느 순간 주사나 침 치료에서 도움이 안 되면 그것은 이미 관절염이 생기거나 골연골 병변들이 크게 생겨서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외래에서 수술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들을 정해진 횟수를 이야기하지 않는 의사하고는 지속적인 치료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정해진 횟수, 즉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지금까지의 보고대로 주사 치료의 경우에 6회 내지 8회, 침 치료는 사실은 횟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횟수가 없고 2013년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인대 손상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미 보고를 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치료를 지속하신다면 한 번쯤은 발목 수술을 전공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환자분은 그런 치료를 지속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 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빠른 정확한 진단을 꼭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